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도서관입니다. 먼저 명지에서 연구의 결실을 이루어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본 교육에서는 학위 논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한 사이트인 디콜렉션에서 논문의 메타 정보를 입력하고 논문의 원문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본 교육과 함께 학위 논문 작성 지침 교육까지 모두 이수 완료하셔야 디콜렉션 사이트에 로그인이 가능하시므로 끝까지 교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논문을 올려주실 디콜렉션의 사이트를 접속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콜렉션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명지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왼쪽 하단에 있는 디콜렉션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는 디콜렉션의 URL 정보를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 이후에는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이디는 본인의 학번,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교육과 학위 논문 작성 지침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디콜렉션의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는 학위 논문 제출 메뉴를 이용하여 자료 제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위 논문 온라인 파일을 제출하기 위한 제출 단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신 이후에 논문의 메타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 동의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논문의 원문 파일을 올려주시면 제출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료 제출을 눌러서 본격적으로 메타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와 디콜렉션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고 하단에 본인의 제출자 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신 이후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메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메타 정보란 논문의 제목, 주제, 초록 등 논문의 기본 정보를 의미합니다. 입력하신 논문의 기본 정보인 메타 정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리스에서 검색을 했을 때 표출이 되는 이러한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총 19개의 메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이 19개의 메타 정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에 본인의 논문 파일을 먼저 열어줍니다. 첫 번째 입력 파트는 제목 부분입니다. 제목과 부제목, 제2언어 제목은 최종으로 결정된 제목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으로 결정된 국문 제목을 복사하셔서 제목에 넣어주시고 부제목의 경우에는 하이픈 없이 부제목만 복사하여 붙여 넣어줍니다. 제2언어 제목, 즉 영문 제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종으로 결정된 제목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띄어쓰기, 대소문자, 관사가 모두 일치해야 하며 영문 제목과 부제목을 함께 입력합니다. 영문 제목과 부제목을 함께 입력합니다.
이때 영문 부제목 앞뒤에 하이픈을 입력하셔서 논문 제목과 구별되는 부제목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저자 부분입니다. 저자의 경우 띄어쓰기 없이 한글 성명을 입력하며 외국인 제출자의 경우에도 저자 항목에는 한글 성명을 입력합니다. 제2 언어 저자 항목에는 영문 저자명을 입력하는데 이때 영문 저자명은 논문의 영문 초록에 입력한 영문 저자명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영문 저자명 표기법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은 명지대학교 대학원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저자 이메일은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주제와 초록 부분입니다. 주제 부분에는 논문의 국문초록 하단에 입력되어져 있는 한글 주제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초록 부분입니다. 국문초록의 경우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신 후에 논문의 국문초록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국문초록의 본문만 복사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논문 제목이나 저자명 등은 삭제해 줍니다. 영문초록의 경우 언어를 영어로 선택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논문의 영문초록에 있는 본문의 내용만 복사하여 붙여 넣어줍니다. 다음은 목차 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위 논문 파일에서 목차 부분의 내용을 복사하셔서 붙여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공백들은 보기 좋게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발행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발행기관은 명지대학교 대학원으로 입력해 주시고 지도교수님 성함을 입력합니다. 발행 연도는 논문의 제출 연도를 입력하는 곳으로 2021을 선택해 주시고 학위 수여 연월은 2021년 2월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학위명은 본인이 석사이면 석사를, 박사이면 박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학과 및 전공의 경우 오른쪽에 있는 학과 조회 입력을 이용하여 학과명을 검색하면 나오는 검색 결과를 선택해 줍니다. 세부 전공의 경우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원문 페이지의 경우 로마자 소문자로 된 페이지 수와 아라비아 숫자로 된 페이지 수를 쉼표로 연결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논문에서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국문 초록까지는 로마자 소문자로 된 쪽수를 페이지 하단에 입력해 주셔야 하고 본문부터 영문 초록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페이지 쪽수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 파일에서는 국문 초록의 페이지 수가 4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는 인 영문 초록의 페이지 수가 37페이지이므로 원문 페이지는 로마자 소문자 4페이지와 37페이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언어는 본인이 작성한 논문의 언어를 선택해 주시고 저작권 부분은 별도로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메타 정보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메타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저작권 이용에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작권 이용에 동의를 한 논문만이 리스를 통해 검색이 되고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술지 게재 등의 이유로 비동의를 선택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비동의로 선택을 해주신 이후에 비동의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CCL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저작물의 변경을 허락하겠습니까?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니오로, 영리 목적 이용을 허락하겠습니까? 라는 질의에도 아니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작권 이용 동의 이후에는 원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논문 파일은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논문을 PDF로 변경하여 올려주시는 것보다 HWP, 워드 파일 등의 원본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원본을 디콜렉션에 올려주시게 되면 파일이 자동적으로 PDF로 변환이 되며 변환된 논문은 리스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파일을 올려주신 이후에는 책갈피와 시작 페이지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시작 페이지는 본문이 시작되는 실제 쪽수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파일에서 보시면 논문이 시작되는 표지를 1페이지로 보았을 때 두 번째 페이지는 제출서, 세 번째 페이지는 인준서, 네 번째 페이지는 목차, 다섯 번째 페이지는 그림 목차, 여섯 번째 페이지는 국문 초록, 일곱 번째 페이지가 바로 논문의 서론, 즉 본문이 시작되는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디콜렉션의 시작 페이지 쪽에는 시작 페이지를 7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책갈피를 입력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목차 정보에 입력했던 정보들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목차 정보 변경을 눌러주시고 아라비아 숫자로 된 목차 이외에 이런 식으로 로마자 숫자로 되어져 있는 페이지는 삭제를 해줍니다. 또한 페이지 수가 입력되어져 있지 않는 제1장, 제2장 등의 경우에도 페이지 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페이지 수를 입력해 주신 이후에는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입력했던 메타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쭉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혹시나 잘못 입력한 정보가 있다면 메타 수정 버튼을 누르셔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문의 경우에도 업로드된 원문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제가 방금 전에 입력한 책갈피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저작권 이용 정보와 함께 제출자의 정보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신 이후에는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고 이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제출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 상태에 논문 제출 접수 완료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논문 제출 접수 완료 상태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논문 제출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출해주신 논문은 도서관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도서관에서는
입력하신 논문의 메타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올려주신 논문 파일은 명지대학교 학위 논문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이 되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메타 정보에 이상이 있거나 원문 파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도서관에 의하여 논문이 반송 처리되게 됩니다. 디콜렉션 페이지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시면 반송 처리된 논문이 있을 경우 이러한 메시지가 뜨게 되어져 있고요. 제출 내역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논문의 제출 상태가 반송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송된 사유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출하신 논문의 제목을 눌러주시게 되면 반송된 사유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반송된 사유를 확인하신 이후에 반송 사유를 수정하셔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된 내역을 수정하실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서 메타 수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원문 수정을 이용하셔서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화면 하단에 있는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르셔서 제출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재제출을 해주신 이후에 도서관에서 추가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없을 경우 검증 처리를 하게 되며, 검증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 화면과 같이 논문의 상태가 논문 제출 처리 완료 상태가 됩니다. 논문 제출 처리 완료 상태가 되면 저작권 동의서와 제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논문 제출 과정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논문 제본을 시작하실 수 있으시므로 온라인 논문 제출 과정은 되도록 기간 내에 빠르게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콜렉션의 메타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학위 논문 작성 지침 교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